한민주는 48살이야. 원래 IT 컨설팅 회사의 대표였지만 지금은 프리랜서 전략 컨설턴트로 일해. 그는 항상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지.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논리로 접근하는 타입이야.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어. 그 아내가 서예진이야. 45살이고 유명 패션 브랜드의 고급 마케팅 디렉터로 일해. 그녀는 활기차고 우아한 커리어 우먼의 전형이야. 결혼한 지 20년 됐지만 아이는 없어. 그들의 결혼 생활은 늘 평화로웠다. 큰 다툼 없이 지내왔어. 민주는 매일 아침 커피를 타서 예진에게 주고 예진은 저녁에 와인 한 잔을 함께 마시며 하루를 마무지곤 했어. 오늘 회사 어땠어? 민준이 물으면 예진은 웃으며 바빴지만 재미있었어. 당신은? 라고 대답하곤 했지. 주말에는 함께 산책하거나 영화를 보았어. 그게 그들의 일상이야. 그런데 예진이 강혁이라는 사람과 협업을 시작한 후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 강혁은 38살로 패션 테크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사람이야. 예진의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었지. 처음에는 예진이 혁 오빠가 아이디어가 정말 신선해. 우리 브랜드에 딱 맞아라고 말하며 흥분했어. 민준도 별 의심 없이 잘 됐네. 성공하길 바래라고 응원했지. 그 후 예진의 일상이 조금씩 변했어. 주말 출장이 잦아졌어. 금요일 저녁에 짐을 챙기며 이번 주말에 부산에서 미팅이 있어. 월요일 아침에 돌아올게라고 말하고 나가곤 했어. 평소에는 주말을 함께 보냈는데 이제는 혼자 집에 있는 날이 많아졌어. 민주는 처음에 요즘 바쁘네? 라고 물었고 예진은 프로젝트가 본격화됐어. 이해해줘라고 대답했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어. 저녁에도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 원래 8시쯤 퇴근하던 그녀가 10시, 11시가 돼서야 집에 왔어. 문을 열고 들어오면 피곤한 표정으로 오늘 회의가 길어졌어라고 말하며 바로 샤워하러 갔어. 민주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기다리다 밥은 먹었어? 내가 데워줄까? 라고 물었어. 예진은 회사에서 먹었어. 피곤해서 먼저 잘게라고 하며 방으로 들어갔어. 그럴 때마다 민준의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겼어. 전화 사용 습관도 바뀌었어. 예전에는 식탁에 전화를 아무렇게나 놓아두고 충전했는데 이제는 항상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엎어두었어. 전화가 오면 잠깐 일 때문에라고 말하며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통화했어. 민준이 한 번 누구야? 왜 문 닫고 해? 라고 물었더니 예진은 기밀사항이야. 경쟁사 정보가 세면 안 되라고 설명했어. 민주는 20년간 금융과 테크 업계에서 사람들을 관찰하며 분석해온 경험으로 이 변화가 단순한 일 때문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어. 그 불안은 점점 커졌어. 예진이 출근 준비를 하며 화장을 고치고 있을 때 민주는 그녀의 옷차림을 유심히 봤어. 평소보다 세련된 드레스나 새로운 향수를 뿌리는 날이 잦아졌어. 오늘 미팅 많아? 민준이 물으면 응. 클라이언트 만나라고 짧게 답했어. 민주는 속으로 클라이언트가 누구지? 라고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어. 그는 감정을 억누르고 관찰하는 타입이야. 매일 저녁 예진이 잠든 후 민주는 혼자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라앉혔어. 그리고 그날이 왔어. 월요일 아침이었어. 민주는 일찍 일어나 커피를 끓이고 있었어. 예진은 욕실에서 샤워 중이었어. 부엌 테이블 위에 예진의 전화가 놓여 있었어. 갑자기 진동이 울리며 화면이 켜졌어. 발신자가 혁 사랑으로 저장돼 있었어.
작업상 혁사장으로 저장할 법한데 왜 이런 이름일까? 민준의 심장이 쿵쾅거렸어. 통보 메시지가 떠올랐어. 지난 금요일 정말 좋았어. 다음 여행 예약했어? 민준은 그 자리에 멈춰섰어. 지난 주말 예지는 부산 출장이라고 말하고 나갔어. 하지만 이 메시지는 출장이 아니라는 걸 증명했어. 여행이라니, 좋았어라니. 민준의 머릿속에 장면들이 스치듯 떠올랐어. 예진이 금요일 저녁에 미소 지으며 잘 다녀올게라고 말하던 모습, 토요일에 보낸 회의 중이야라는 짧은 메시지. 모든 게 거짓이었어. 민준은 전화를 내려놓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 가슴이 아팠어. 배신감이 밀려왔지만 그는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았어. 대신 차분히 생각했어.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대처할까? 그는 논리적으로 접근하기로 했어. 예진이 샤워를 마치고 나올 때까지 표정을 숨겼어. 커피 마실래? 민준이 평소처럼 물었어. 예진은 고마워라고 웃으며 받아들었어. 민준은 그 미소를 보며 속으로 결심했어. 조용히 이성적으로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그날 오전 민준은 사무실로 출근하는 척하며 집을 나섰어. 하지만 실제로는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 예진의 일정표를 떠올리며 강역에 대해 검색했어. 그의 스타트업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프로필. 젊고 매력적인 남자였어. 민준은 손가락을 꼬며 생각했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불안이 확신으로 변했어. 그는 즉시 행동에 나서기로 했어. 사설 탐정을 고용할지, 직접 추적할지. 하지만 아직은 기다려보기로 했어. 예진이 다음에 무슨 핑계를 댈지 지켜보겠다고. 점심때 예진에게서 메시지가 왔어. 오늘 저녁 일찍 들어갈게. 같이 밥 먹자. 민준은 좋아라고 답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니 예진이 이미 와 있었어. 그녀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어. 오랜만에 집밥 해줄게라고 말하며 웃었어. 민준은 그녀를 보며 가슴이 저려왔어. 왜 이런 거지? 하지만 표정은 숨겼어. 식사 중 예진이 요즘 프로젝트가 재미있어. 혁 오빠가 아이디어를 많이 내줘라고 말했어. 민준은 그래? 잘 되네라고 대답하며 속으로 혁 사랑이라는 이름을 떠올렸어. 그날 밤 예진이 잠든 후 민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 20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소리를 느꼈어. 하지만 그는 절망에 빠지지 않았어. 대신 계획을 세웠어. 다음 출장 때 따라가 보기로. 전화를 확인할 방법을 찾기로. 그의 이성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어. 불신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어.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출근 준비를 하며 예진에게 이번 주말 계획 있어? 라고 물었어. 예진은 아직 모르겠어. 출장 갈 수도라고 대답했어.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이번에는 지켜볼게라고 생각했어. 그의 눈빛에 서서히 결의가 스며들었어. 평화로웠던 일상이 이제 균열을 드러내고 있었어. 민준의 마음속에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어. 예진은 출근하며 전화를 확인했어. 강혁에게서 온 메시지. 오늘 점심 어때? 그녀는 미소 지으며 좋아라고 답했어. 민준은 그걸 모른 채 자신의 계획을 다듬고 있었어.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노트북을 꺼내 예진의 이메일 로그인을 시도해봤어.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어. 언제 바꿨지? 민준의 불안이 더 깊어졌어. 오후에 민준은 동료와 통화하며 마음을 가라앉혔어. 요즘 집이 좀 이상해라고 말할 뻔했지만 참았어. 그는 혼자 해결하기로 했어.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예진이 소파에 앉아 전화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 누구랑 채팅해? 민준이 물었어. 예진은 재빨리 화면을 끄며 팀원들이야. 일 이야기라고 했어. 민준은 그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리는 걸 봤어. 그 주 중반 민준은 예진의 옷장에서 새로운 속옷을 발견했어. 포장된 채로. 이건 언제 샀지? 그는 손으로 만지며 가슴이 답답해졌어. 예진이 들어오자 새 속옷 샀어? 라고 물었어. 그녀는 응, 세일해서라고 웃으며 대답했어. 하지만 민준의 마음에는 의심이 쌓였어. 금요일이 다가왔어. 예진이 다시 짐을 챙겼어. 이번 주말 제주 출장이라고 말했어. 민준은 조심히 다녀와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항공권을 확인할 방법을 생각했어. 그녀가 나간 후 민준은 집안을 뒤졌어. 서랍 속에서 호텔 영수증을 찾았어. 제주가 아니라 서울 근교 리조트. 날짜는 지난 주말. 그의 손이 떨렸어. 민준은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어. 눈물이 고였지만 삼켰어. 이제 확실해. 그는 컴퓨터를 켜고 강혁의 소셜미디어를 다시 봤어. 최근 포스트에 제주 사진이 없었어. 대신 서울 근교 풍경. 민준의 결심이 굳어졌어. 다음번에는 직접 따라갈 거야. 그의 평온했던 삶이 이제 산산조각 나고 있었어. 민준은 그 주말 내내 마음을 다잡았어. 제주 출장이라고 나간 예진이 돌아올 때까지 그는 집안을 정리하며 기다렸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민준은 부엌에서 물을 따르며 잘 다녀왔어? 라고 물었어. 예진은 가방을 내려놓고 응, 피곤하지만 성공적이었어. 당신은 어땠어? 라고 대답하며 소파에 앉았어. 민준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평소처럼 바빴지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그 호텔 영수증을 떠올렸어. 예진이 샤워하러 들어간 틈에 민준은 전화기를 들고 연락처를 뒤졌어. 정은호, 35살 된 젊은 동료야. IT 컨설팅 시절부터 함께 일했던 녀석으로 디지털 추적에 능숙한 가이지. 민준은 메시지를 보냈어. 은호야, 급한 일로 만나자. 내일 오전 커피숍 어때?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사무실로 출근하는 척 집을 나섰어. 실제로는 강남의 한 조용한 골목에 있는 작은 카페로 향했어.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홀짝이며 기다리다 보니 은호가 들어왔어. 은호는 캐주얼한 청바지에 후드티 차림으로 여전한 젊은 에너지를 뿜어냈어. 형님,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은호가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 민준은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어. 은호야, 내 도움이 필요해. 개인적인 일이야. 아내. 예진이 요즘 이상해. 출장이 잦아지고 전화 습관도 바뀌었어. 그리고 최근에 메시지를 봤는데 강혁이라는 남자와 관계가 있는 것 같아. 은호의 표정이 진지해졌어.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어떤 부분이 의심스러워요? 라고 물었어. 민주는 차분하게 설명했어. 예진의 주말 출장, 전화 화면을 엎어두는 버릇, 그리고 그 메시지, 혁사랑과 지난 금요일 정말 좋았어. 민주는 호텔 영수증 사진을 은호에게 보여줬어. 이건 제주 출장이 아니라 서울 근교 리조트야. 그리고 강혁의 소셜에 비슷한 배경 사진이 올라왔어. 은호야, 내 기술로 확인해 줄 수 있겠어? 온라인 활동, 이동 경로, 뭐든지.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 형님, 제가 도울게요. 하지만 이건 조심스럽게 해야 해요. 법적으로 문제 안 생기게. 민주는 눈을 마주치며 강조했어.
나는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거야. 그냥 사실을 알아야 해. 만약 이게 진짜라면 이혼 소송을 준비할 테니까. 증거가 필요해. 명확한 증거. 은호는 노트북을 열고 메모를 시작했어. 알겠어요. 먼저 예진 씨의 온라인 기록부터 파볼게요. 소셜, 이메일, 위치 데이터. 그리고 강혁 씨 쪽도. 형님, 예진 씨 전화번호랑 이메일 알려주세요. 민주는 정보를 건넸어. 그들은 1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어. 은호가 일주일 안에 결과 줄게요. 그동안 형님은 평소처럼 행동하세요라고 말하며 일어났어. 민주는 고마워하며 악수했어. 카페를 나서며 민준의 마음에 작은 안도감이 스쳤어. 적어도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 그 주 내내 민주는 일상에 집중했어. 아침에 예진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오늘도 바쁘겠네? 라고 물었어. 예진은 응, 미팅 많아. 당신도 화이팅이라고 웃으며 출근했어. 민주는 사무실에서 클라이언트 미팅을 하며 시간을 보냈지만 머릿속으로는 은호의 작업을 기다렸어.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예진이 오늘 재미있는 일 있었어? 혁 오빠가 새로운 앱 아이디어 제안했어라고 말할 때마다 민주는 속으로 혁 오빠라는 단어를 새겼어. 그래? 흥미롭네라고 대답하며 웃었지만 가슴이 조여들었어. 수요일 저녁, 은호에게서 메시지가 왔어. 형님, 첫 번째 결과 나왔어요. 내일 만나요. 민주는 다음 날 또 그 카페로 갔어. 은호가 도착하자마자 노트북을 펼쳤어. 먼저 제주 출장 기록이에요. 항공사 데이터 확인했어요. 예진 씨와 강혁 씨가 같은 비행기 타고 갔어요. 좌석 10A와 10B, 바로 옆자리예요. 민준의 눈이 커졌어. 은호가 스크린샷을 보여줬어. 탑승자 명단에 예지인 세호와 하육행이 나란히. 그리고 호텔 기록. 고급 리조트에서 2개의 방을 예약했어요. 하나는 예진 씨 이름으로, 다른 건 강혁 씨로. 하지만 체크인 다음 날 강혁 씨 방이 NOCO로 취소됐어요. 즉, 한 방만 썼다는 거죠. 민주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 이게 증거가 돼? 은호가 네, 충분해요. 은행 기록도 봤어요. 예진 씨 카드로 호텔 비용이 나갔어요. 두 사람분. 민주는 깊이 숨을 쉬며 고마워, 은호야. 더 있어? 라고 물었어.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 이동 경로도 추적했어요. 위치 데이터로 보니 제주에서 같은 장소에 머물렀어요. 공항 CCTV도 확보했어요. 은호가 영상을 재생했어. 화면에 예진과 강혁이 나타났어. 그들은 손을 잡고 사뿐히 걸었어. 예진의 얼굴에 피어오른 미소, 눈가에 주름이 잡힐 만큼 밝고 행복한 그 미소. 민주는 그걸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 이런 미소. 나한테는 언제 마지막이었지. 하지만 그는 표정을 관리했어. 이 영상 어떻게 구했어? 은호가 디지털 추적으로요. 공공 데이터베이스에서. 형님, 이게 결정적이에요. 민주는 영상을 멈추고 은호를 봤어. 이제 확실해졌어. 불확실함이 사라졌어.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으로는 파도가 일었어. 은호가 형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물었어. 민주는 변호사 만나볼게. 증거 모아서. 너 덕분이야. 그들은 대화를 마무지며 헤어졌어. 민주는 카페를 나서며 주먹을 쥐었어. 더 이상 망설이지 않을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예진에게서 전화가 왔어.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내가 사올게.
민주는 아무거나라고 대답하며 미소 지었어. 하지만 그 미소 뒤에 결의가 숨겨져 있었어. 그날 밤 민주는 서재에 앉아 증거 파일을 복사했어. USB에 저장하며 생각했어. 20년을 함께한 여자가 왜? 하지만 감정에 휘말리지 않았어. 대신 다음 단계를 계획했어. 변호사 상담 예약, 재산 분할 계산. 예진이 잠든 방을 보며 민주는 조용히 문을 닫았어. 그의 눈에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어. 목요일 아침, 민주는 출근하며 은호에게 추가 요청을 했어. 온라인 채팅 기록이나 이메일 더 파봐줄 수 있겠어? 은호가 네, 해볼게요 라고 답했어. 오후에 은호가 새 파일을 보냈어. 예진의 이메일에 강혁과의 대화 스레드. 지난 주말 잊지 못할 거야. 다음엔 더 로맨틱하게라는 내용. 민주는 그걸 읽으며 이를 악물었어. 하지만 여전히 냉정했어. 이제 충분해라고 중얼거렸어. 저녁에 예진이 집에 들어오자 민주는 평소처럼 피곤해 보이네. 마사지 해줄까? 라고 말했어. 예진은 고마워라고 안겨왔어. 민주는 그녀를 안으며 속으로 이게 마지막일지도 몰라라고 느꼈어. 다음 날 은호와의 마지막 미팅에서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 형님, 이걸로 소송에서 이길 수 있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 그의 마음에 평온이 돌아왔어. 아니, 차가운 결의가 자리 잡았어. 주말이 다가오자 예진이 또 출장 이야기를 꺼냈어. 이번에 서울 근교 워크숍이야. 민주는 즐겁게 다녀와라고 말하며 그녀를 보냈어. 하지만 이번에는 은호가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했어. 강혁의 차가 예진을 태우는 걸 확인했어. 민주는 집에 혼자 앉아 그 보고를 받았어.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어. 그는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어. 상담 예약 부탁해요. 그의 목소리에 떨림이 없었어. 민주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건 후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 비가 내리는 서울거리가 흐려 보였어.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다잡았어. 이제 시작이야. 예진이 출근한 지 1시간쯤 됐을 때 민주는 집안을 다시 둘러봤어. 서재에서 시작해 침실로 이동했어. 예진의 옷장문을 열고 안쪽을 살폈어. 평소처럼 깔끔하게 정리된 옷들 사이로 그의 손이 서랍으로 향했어. 화장대 아래쪽 깊은 서랍, 예진이 거의 열지 않는 곳이야. 그 서랍을 조심스럽게 끌어당겼어. 먼지가 살짝 피어올랐어. 안에는 화장품 상자와 오래된 사진 앨범이 있었어. 민주는 그 아래를 더 파헤쳤어. 손끝에 닿은 건 작은 나무 상자였어. 뚜껑을 열어보니 빛나는 물건들이 눈에 들어왔어. 금목걸이, 다이아몬드 귀걸이, 그리고 작은 반지. 예진이 요즘 나 자신에게 선물했어라고 말하던 그 물건들. 민준의 심장이 빨라졌어. 그는 상자를 꺼내 테이블에 놓고 하나씩 살펴봤어. 영수증이 붙어있는 게 있었어. 구매 날짜는 최근. 하지만 카드 명의가 강혁의 회사 카드처럼 보였어. 더 깊이 들여다보니 편지 봉투들이 쌓여 있었어. 봉투를 열어보자 손글씨가 드러났어. 예진아, 내 미소가 하루를 밝혀. 혁이, 민주는 그 편지를 펼쳤어. 내용은 뜨거웠어. 지난밤 내 품에서 느꼈던 그 열기가 잊히지 않아. 우리는 운명이야. 또 다른 편지. 출장 때마다 네가 그리워. 빨리 함께할 날이 오길. 민준의 손이 떨렸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다음 걸 펼쳤어. 그건 편지가 아니라 종이 뭉치였어. 비즈니스 플랜처럼 보이는 문서야. 제목, 패션테크, 합작회사 설립 계획서. 그 안을 읽어보니
세부 사항이 빼곡했어. 자본금 분담, 역할 분담, 마케팅 전략. 예진이 마케팅 총괄, 강혁이 기술 총괄.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부동산 정보가 붙어 있었어. 서울 중심가 근처 아파트 매물 목록, 가격대, 위치, 평수, 메모. 우리 둘이 살기 딱 좋은 곳. 조용하고 뷰가 좋아. 민주는 그 문서를 넘기다 한 줄을 발견했어. 강혁의 손글씨. 예진아, 우리는 새로 시작할 거야. 민주는 아무것도 모를 테니 걱정 마. 그 문장이 민준의 가슴을 찔렀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어. 그들은 민준을 완전히 지우고 새로운 삶을 꾸미고 있었어. 회사, 집, 미래. 모든 게 계획돼 있었어. 민주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골랐어.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는 차분히 휴대폰을 꺼냈어. 각 페이지, 각 편지, 각 보석을 사진 찍었어. 고해상도로 날짜와 시간이 찍히게. 상자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서랍을 닫았어. 집안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았어. 그는 소파에 앉아 사진들을 노트북으로 옮겼어. 폴더 이름, 증거 3. 이전 파일들과 합쳤어. 이제 모든 게 모였어. 메시지, 항공권, 호텔 기록, CCTV, 그리고 이 편지들. 그날 오후 민주는 재정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어. 서재 캐비닛을 열고 파일을 꺼냈어.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등기부, 주식 포트폴리오, 은행 통장 내역. 하나씩 목록을 만들었어. 아파트 시가 15억 원, 주식 5억 원 규모, 예금 2억 원. 그는 엑셀 시트에 입력했어. 공동 자산 컬럼과 개인 자산 컬럼으로 나눠. 예진의 개인 계좌도 확인했어. 최근 입금 내역에 강혁의 회사에서 온 돈이 있었어. 컨설팅 비용으로 위장된 듯 했어. 민주는 그 내역도 스크린샷 찍었어. 이게 다 증거가 돼. 저녁에 예진이 돌아왔어. 오늘도 늦었네. 피곤해. 민준이 물으며 저녁을 차렸어. 예진은 응, 프로젝트 마무리 단계라. 당신은 어땠어? 라고 말하며 포옹했어. 민주는 그녀를 안으며 속으로 이제 곧 끝나라고 생각했어. 식사 중 예진이 요즘 회사에서 새 사업 아이디어 나왔어. 재미있을 것 같아라고 흥분해서 말했어. 민주는 그래? 자세히 말해봐라고 하며 듣는 척했어. 그녀의 말 속에 강혁의 이름이 섞여 나왔어. 민주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계획서를 떠올렸어.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대학 동창 오상훈에게 연락했어. 상훈은 가정법 전문 변호사야. 상훈아, 오랜만이야. 급한 상담 좀 해줄 수 있겠어? 민준이 전화로 말했어. 상훈은 민준이 형? 무슨 일인데? 내일 오후에 사무실로 와라고 대답했어. 민준은 출근하는 척하며 사무실로 향했어. 강남의 고층 빌딩, 상훈의 로펌. 로비에서 기다리다 상훈이 나왔어. 형, 들어와요. 커피 한잔 할래요? 상훈이 웃으며 안내했어. 사무실에 앉아 민주는 USB를 내밀었어. 이 안에 다 있어. 봐봐. 상훈은 노트북에 꽂고 파일을 열었어. 먼저 CCTV 영상. 예진과 강혁이 손잡고 공항을 걷는 장면. 이미소. 형, 이건 명백해요. 상훈이 중얼거렸어. 다음 항공권과 호텔 기록, 좌석 옆자리, 방 취소. 완벽한 증거예요. 편지 사진들, 이 편지들, 손글씨까지. 그리고 이 계획서.
불륜 증거로 충분해요. 감정적 배신뿐 아니라 재정적 배신도 있어요. 민주는 이혼 소송할 수 있겠어? 라고 물었어.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어. 네, 형. 먼저 화해 조정 신청부터. 합의 안 되면 정식 소송. 그리고 강혁에 대해선 제3자 손해배상 청구.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 증거가 이 정도면 승산 있어요. 그들은 2시간 넘게 논의했어. 상훈이 자산 목록 가져왔어? 분할 계획 세워야 해라고 말했어. 민주는 엑셀 파일을 보여줬어. 여기 다 정리했어. 공동 자산은 반반. 하지만 불륜 증거로 더 유리하게. 상훈은 메모하며 좋아요. 위자료 청구도 넣자. 1억 원 정도. 민주는 알았어. 서류 준비해줘라고 대답했어. 헤어질 때 상훈이 형 힘들겠지만 잘 될 거예요. 연락해라고 어깨를 두드렸어. 민주는 사무실을 나서며 주먹을 쥐었어. 이제 계획이 세워졌어. 그 주 내내 민주는 집에서 평범하게 행동했어. 예진이 이번 주말 데이트 어때? 라고 물었어. 민주는 좋아. 어디 갈까? 라고 웃으며 대답했어. 하지만 속으로는 상훈과의 다음 미팅을 기다렸어. 토요일 아침 예진이 쇼핑 나간 틈에 민주는 집안을 다시 확인했어. 화장대 서랍, 상자가 그대로 있었어. 그는 추가 사진을 찍고 보석의 시세를 온라인으로 검색했어. 강혁이 산 거 확실해. 저녁에 예진이 돌아와 새 옷 샀어. 어때? 라고 모델처럼 포즈를 취했어. 민주는 예뻐라고 말하며 안았어. 하지만 그의 눈빛에 차가움이 스며들었어. 월요일 상훈에게서 메시지, 서류 초안 완성. 내일 와서 확인해. 민주는 사무실로 갔어. 상훈이 종이를 내밀었어. 화해 조정 신청서, 불륜 증거 첨부, 그리고 강혁 소송 준비. 민주는 서명을 연습하듯 문서를 봤어. 언제 제출할까? 상훈이 형이 결정해. 하지만 빨리 하는 게 좋아. 민주는 다음 주에. 예진이 또 출장 간다고 하니까 그들은 세부 전략을 짰어. 위자료 액수, 자산 분할 비율, 심지어 예진의 회사에 알릴지 여부까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주는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셨어.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 20년이 이렇게 끝나네. 하지만 후회보단 결의가 강했어. 예진이 저녁에 요즘 당신 표정이 어두워.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어. 민주는 일 때문이야. 걱정 마라고 대답하며 그녀의 손을 잡았어. 그 손이 이제 낯설게 느껴졌어. 밤에 예진이 잠든 후 민주는 서재에서 서류를 다시 읽었어. 모든 게 준비됐어.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 화요일 오후 민주는 은호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어. 예진의 이메일 더 확인해 줄 수 있겠어? 은호가 보낸 파일. 강혁과의 최근 메일. 회사 설립 서류 첨부. 사랑해. 민주는 그걸 상훈에게 전달했어. 추가 증거야. 이제 퍼즐이 완성됐어. 예진이 목요일에 주말 출장 갈게. 미안이라고 말했어. 민주는 조심이라고 보내며 은호에게 위치 추적을 지시했어. 결과 또 강혁과 리조트. 민준의 마음에 마지막 불꽃이 타올랐어. 금요일 저녁 민주는 혼자 집에 앉아 와인을 따랐어. 상훈과 통화했어. 제출할게. 시작하자. 그의 목소리에 결의가 묻어났어. 창밖비가 그치지 않았어. 민주는 잔을 들며 속으로 중얼거렸어. 이제 끝이야. 민주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서재불을 껐어.
창밖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 그는 침대로 가서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 예진의 숨소리가 옆에서 들려왔어. 그녀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 민주는 천장을 바라보며 다음 주를 떠올렸어. 상훈이 서류를 제출하면 모든 게 시작될 거야. 그는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혔어. 조용히 끝내자. 그 주 내내 민주는 집에서 평소처럼 행동했어.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타고 예진에게 건넸어. 오늘도 화이팅이라고 말하며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어. 예진은 미소 지으며 고마워, 당신도라고 대답하고 출근했어. 민주는 그녀가 나간 후 서재에 앉아 일기를 썼어. 아니, 일기가 아니라 메모야. 매일의 대화, 예진의 표정, 작은 변화들. 소송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 오후에 상훈에게서 메시지가 왔어. 신청서 제출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 첫 미팅. 민주는 알았어라고 답하고 노트북을 닫았어. 저녁에 예진이 돌아오면 함께 밥을 먹었어. 오늘 회사에서 재미있는 미팅 있었어. 예진이 말하면 민주는 그래? 자세히 들려줘라고 물으며 듣는 척했어. 그녀의 목소리에 섞인 흥분이 이제는 가시처럼 느껴졌어. 월요일이 됐어. 민주는 출근 준비를 하며 예진에게 이번 주 바쁠 것 같아. 당신도 조심해라고 말했어. 예진은 응, 나도. 사랑해라고 키스하며 나갔어. 민주는 문이 닫히자마자 상훈 사무실로 향했어. 형, 준비됐어요? 내일이 첫날이에요. 상훈이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 가자. 그날 밤 민주는 예진과 소파에 앉아 TV를 봤어. 그녀가 머리를 기대오자 민주는 팔을 둘렀어. 하지만 그의 손끝이 차가웠어. 예진이 요즘 당신 손이 차네라고 말했어. 민주는 추워서 그래라고 웃으며 넘겼어. 화요일 아침, 민주는 정장을 입고 집을 나섰어. 오늘 미팅이 길어질 수 있어. 늦게 올게라고 예진에게 말했어. 실제로는 가정법원으로 갔어. 로비에서 상훈을 만났어. 예진 쪽 변호사가 올 거예요. 준비됐어요? 상훈이 물었어. 민주는 응이라고 짧게 대답했어. 조정실 문이 열리자 예진이 들어왔어. 그녀는 검은 정장 차림의 창백한 얼굴이었어. 옆에 변호사가 서 있었어. 젊은 여자 변호사, 날카로운 눈빛. 예진은 민준을 보며 눈을 피했어. 민준 씨, 그녀가 중얼거렸어. 민준은 자리에 앉아 그녀를 똑바로 봤어. 조정관이 시작을 선언했어. 오늘은 화해 조정을 위해 모였습니다. 양측 의견을 듣죠. 예진 쪽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 제 의뢰인 서예진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합니다. 이는 단순한 업무 협력입니다. 강혁 씨와의 관계는 사업적입니다. 예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요. 출장은 프로젝트 때문이었어요. 오해해요라고 말했어.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 민주는 아무 말 없이 상훈을 봤어. 상훈이 서류를 펼쳤어. 그럼 증거를 보시죠. 먼저 항공권 기록입니다. 제주행 비행기 좌석 10A와 10B. 예진 씨와 강혁 씨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화면을 보여줬어. 예진의 얼굴이 굳었어. 그건 우연이에요. 예진이 반박했어. 상훈이 계속했어. 호텔 기록도 보세요. 2방 예약했지만 하나는 노쇼. 체크인 후 취소됐습니다. 한 방을 썼다는 증거죠. 조정실 안이 조용해졌어. 예진의 변호사가 서류를 들여다보며 이건 설명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지만 목소리에 자신감이 없었어.
상훈이 더 있습니다라고 하며 리모컨을 눌렀어. 화면에 CCTV 영상이 떴어. 공항사설. 예진과 강혁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 예진의 그 밝은 미소. 강혁의 어깨에 기대는 몸짓.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달에모 말이 없었어. 예진의 변호사가 입을 다물었어. 예진은 화면을 보며 손으로 입을 가렸어. 눈물이 고였어. 이건 가짜예요.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어. 하지만 목소리가 갈라졌어. 조정관이 이 증거는 명백합니다. 화해 의사가 있나요? 라고 물었어. 민준이 입을 열었어. 없습니다. 저는 이혼을 원합니다. 모든 걸 끝내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 예진이 민준을 봤어. 얼굴이 새하얘졌어. 민준아, 제발. 오해야. 우리가 20년을 그녀가 울먹였어. 하지만 민준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 오해가 아니에요. 당신이 선택한 거예요. 조정관이 화해 불가로 보입니다. 정식 소송으로 넘기겠습니다. 라고 선언했어. 예진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주저앉았어. 변호사가 그녀를 부축했어. 민준은 상훈과 함께 밖으로 나왔어. 잘 됐어요, 형. 이제 소송 준비. 상훈이 말했어.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이 무거웠어. 예진의 그 재난 같은 표정이 떠올랐어. 그날 저녁 민준은 집에 돌아왔어. 예진이 이미 와 있었어. 부엌에 서서 물을 마시고 있었어. 민준아, 오늘 법원에서. 그녀가 말을 꺼냈어. 민준은 코트를 벗으며 알아. 끝났어라고 대답했어. 예진이 다가와 민준의 팔을 잡았어. 제발 용서해. 실수였어. 강혁은 그냥 일시적이었어. 눈물이 흘렀어. 민준은 그녀의 손을 뿌리쳤어. 실수? 편지들, 회사 계획, 새 집. 그게 실수야? 예진의 눈이 커졌어. 어떻게 알았어? 민준은 모든 걸 알아. 이제 그만해. 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 예진이 문 밖에서 울었어. 미안해. 사랑해. 하지만 민준은 듣지 않았어. 그는 침대에 앉아 손을 쥐었다 폈다 했어. 한 달이 지났어. 그 기간 동안 민준은 호텔에서 지냈어. 예진과 같은 집에 있기 싫었어. 상훈과 매일 통화하며 소송을 준비했어. 증인으로 은호를 부를게요. 상훈이 말했어. 민준은 좋아라고 대답했어. 예진에게서 메시지가 왔어. 집에 와. 이야기하자. 민준은 답하지 않았어. 소송 당일 법정에 들어섰어. 예진은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어. 머리를 묶고 수수한 옷차림. 강혁도 피고석에 있었어. 젊은 얼굴에 긴장한 기색. 판사가 시작을 선언했어. 이혼 및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상훈이 증거를 제시했어. 항공권, 호텔 기록, CCTV 영상. 이 모든 게 불륜을 증명합니다. 다음으로 은호를 불렀어. 은호가 증언대에 섰어. 저는 디지털 추적을 담당했습니다. 온라인 기록, 위치 데이터 모두 확인했습니다. 판사가 구체적으로 라고 물었어. 은호가 이메일과 메시지 그리고 편지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죠. 화면에 편지 내용이 떴어. 새 회사 설립 계획, 새 아파트 구매. 민준은 모를 테니라는 문구까지. 법정 안이 웅성거렸어. 예진의 변호사가 이건 사생활 침해예요라고 항변했어. 하지만 판사가 증거로 인정합니다라고 했어. 강혁 쪽 변호사가 제 의뢰인은
사업 파트너일 뿐입니다라고 말했어. 상훈이 반박했어. 손잡은 영상, 로맨틱 편지. 사업인가요? 강혁은 고개를 숙였어. 은호의 증언이 끝나자 판사가 추가 증언이라고 물었어. 민준이 일어났어. 저는 20년 결혼 생활을 잃었습니다. 배신감이 큽니다. 그의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어. 예진이 울음을 터뜨렸어. 미안해요. 판사가 휴정을 선언했어. 재개 후 판결이 내려졌어. 서예진 씨의 불륜 행위를 인정합니다. 민준 씨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5천만 원 지급. 이혼 성립.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어. 예진이 다가오려 했지만 변호사가 막았어. 다음으로 강혁 소송. 제3자 개입으로 결혼 파탄. 보상 청구. 상훈이 증거를 다시 제시했어. 강혁의 변호사가 합의하자라고 제안했어. 하지만 민준은 안 되라고 거부했어. 판사가 강혁 씨 3천만 원 배상이라고 선고했어. 강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어. 법정을 나서며 상훈이 승리해요. 형이라고 말했어. 민준은 고마워라고 대답했지만 웃지 않았어. 밖으로 나오니 비가 그친 하늘이 보였어. 그날 저녁 민준은 호텔 방에 앉아 와인을 따랐어. 전화가 울렸어. 예진이었어. 민준아, 끝났어? 민준은 응. 끝났어라고 말하고 끊었어. 그는 창밖을 보며 잔을 들었어.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 예진은 집에 혼자 앉아 눈물을 흘렸어. 왜 이렇게 됐지? 하지만 후회는 늦었어. 민준의 삶은 이제 달라질 거야. 며칠 후 민준은 아파트로 돌아왔어. 예진의 짐이 이미 치워져 있었어. 그는 가구를 재배치하며 새롭게 시작할 준비를 했어. 상훈과 맥주를 마시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상훈이 물었어. 민준은 새 프로젝트 찾을게. 자유로워졌어라고 대답했어. 은호에게도 연락했어. 고마워, 은호야. 덕분에 은호가 형님 언제든 불러요라고 했어. 민준은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클라이언트 목록을 봤어. 가슴이 가벼워졌어. 예진은 회사에서 강혁과 마주쳤어. 우리 끝났어? 그녀가 물었어. 강혁은 소송 때문에 미안이라고 말하며 피했어. 예진은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봤어. 잃은 게 너무 컸어. 민준은 산책로를 걸으며 바람을 느꼈어. 이제 나 혼자야. 하지만 그게 나쁘지 않았어. 삶은 계속됐어. 소송 후 한 달, 민준은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어. 강남을 떠나 여의도로. 창문이 넓은 곳. 그는 커피를 타며 일기를 썼어.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미래를 적었어. 예진에게서 마지막 메시지가 왔어. 행복해. 민준은 답하지 않았어. 그는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어. 끝이 새로운 시작이었어. 민준은 소송이 끝난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지막 서류를 받아들었어. 상훈이 형, 이제 자유예요. 새 출발 축하해라고 말하며 악수했어.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어. 고마워, 상훈아. 내 덕분이야. 그는 사무실을 나서며 주머니에 넣은 서류를 만지작거렸어. 이혼 증명서, 재산분할 합의서. 모든 게 끝났어. 예진에게는 아파트 절반 가치만큼의 돈이 넘어갔고 민준은 나머지와 위자료를 챙겼어. 강혁에게서 받은 배상금은 은행에 넣어뒀어. 이제 그는 혼자였어. 그 주말 민준은 이사업체를 불렀어. 강남 아파트에서 짐을 챙겼어.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사진 액자, 예진과 함께 찍은 결혼 사진.
그는 그걸 들고 한참 바라봤어. 예진의 미소, 자신의 젊은 얼굴. 하지만 그는 액자를 상자에 넣고 테이프로 봉했어. 이제 필요 없어. 업체 직원이 이사 가시는 곳은 마포예요? 한강뷰 좋죠라고 물었어. 민주는 응, 작지만 괜찮아라고 대답했어. 트럭에 짐을 싣고 강남을 떠났어. 차 안에서 민주는 창밖을 봤어. 익숙한 거리가 멀어지자 가슴이 시원해졌어. 새 아파트는 마포에 있었어. 50제곱미터쯤 되는 작은 곳, 침실 하나와 거실이 합쳐진 구조야.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창문 너머로 한강이 보였어. 민주는 열쇠를 돌려 문을 열었어. 빈 공간에 에코가 울렸어. 그는 짐을 풀기 시작했어. 소파를 벽에 기대고 책장을 세웠어. 부엌에 커피 머신을 설치하며 손을 움직였어. 여기서 시작하자. 이사 업체가 떠난 후 민주는 바닥에 앉아 한강을 내려다봤어. 물결이 반짝이는 게 보였어. 강남의 호화로운 아파트보다 작았지만 압박감이 없었어. 오히려 가벼웠어.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일찍 일어났어. 커피를 타서 창가에 앉았어. 한강의 물이 천천히 흐르는 걸 보며 한 모금 마셨어. 이게 자유인가? 바람이 창문을 스치고 지나갔어. 예전에는 아침에 예진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이제는 고요함만 있었어. 그는 그 고요함이 좋았어. 핸드폰을 들고 연락처를 열었어. 예진의 번호, 강혁의 이름이 저장된 것들. 하나씩 지웠어. 끝났어. 사진 앱도 열었어. 결혼식 사진, 여행 사진. 스와이프로 지우기 시작했어. 손가락이 멈칫할 때마다 그는 고개를 저었어. 지나간 거야. 모든 걸 지운 후 민주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강을 다시 봤어. 가슴에 남아있던 무게가 사라지는 기분이었어. 민주는 복수를 생각하지 않았어. 그냥 새로 시작할 뿐이었어. 그는 노트북을 열고 일정을 확인했어. 클라이언트 미팅이 잡혀 있었어. 오늘부터 다시 출근 준비를 하며 거울을 봤어. 얼굴에 주름이 더 깊어 보였지만 눈빛은 맑았어. 사무실로 가는 지하철에서 민주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 20년이 헛되지 않았어. 그 시간 덕분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어. 진실과 자유. 그는 사무실에 도착해 은호를 불렀어. 은호야, 새 프로젝트 이야기 해보자. 은호가 민준의 새 사무실로 왔어. 작은 공간이지만 창가에 한강이 보이는 곳이었어. 형님, 이사 오셨어요? 뷰 좋네요. 은호가 웃으며 앉았어. 민주는 커피를 따라주며 응, 작지만 편해. 요즘 프로젝트 어때? 라고 물었어. 은호가 노트북을 펼쳤어. 스타트업 하나랑 연결됐어요. AI 기반 컨설팅. 형님 아이디어 넣어보죠. 그들은 1시간 넘게 토론했어. 민준의 의견이 날카로웠어. 은호가 형님, 요즘 더 활기차 보이세요. 예전보다 단단해지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 민주는 웃으며 그럴까? 그냥 일에 집중하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고마웠어. 은호 덕분에 새 파트너십이 생겼어. 저녁에 민주는 집으로 돌아왔어. 부엌에서 간단한 저녁을 차렸어. 파스타를 끓이며 라디오를 켰어. 음악이 흘러나오자 몸이 가벼워졌어. 식사를 마치고 한강 산책로로 나갔어. 바람이 세게 불었어. 그는 벤치에 앉아 물을 봤어. 배들이 지나가고 조명이 반짝였어. 이제 나 혼자지만 괜찮아. 그는 주머니에서 노트를 꺼내 메모했어. 내일 미팅 아이디어.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피곤함이 밀려왔어. 침대에 누워 한강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어.
그 주말 민주는 아파트를 더 꾸몄어. 선반에 책을 꽂고 벽에 그림을 걸었어. 예전 집에서 가져온 물건들, 하지만 예진의 흔적은 없었어. 그는 컴퓨터를 켜고 소셜미디어를 정리했어. 팔로우 목록에서 옛 지인들을 지웠어. 새로 시작하자. 오후에 은호가 메시지를 보냈어. 형님, 내일 미팅 같이 갈까요? 민주는 좋아. 준비해라고 답했어. 저녁에 한강을 따라 조깅했어. 땀이 흘러내리자 마음이 상쾌해졌어. 이게 사는 거지. 한 달이 지났어. 민준의 일상이 자리 잡혔어. 매일 아침 한강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출근해서 클라이언트와 미팅했어. 은호와의 프로젝트가 본격화됐어. 형님, 이 아이디어 대박이에요. 은호가 흥분하며 말했어. 민주는 함께 해보자라고 대답하며 자료를 정리했어. 사무실에서 나올 때 동료들이 요즘 기운 좋아 보이세요 라고 인사했어. 민주는 미소 지으며 그렇게 봐줘서 고마워라고 했어. 집에 돌아와 책을 읽거나 한강을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어. 어느 저녁 민주는 한강 둔치에 앉아 있었어. 해가 지고 물결이 출렁였어. 그는 손으로 물을 만지작거렸어. 20년의 결혼 생활이 떠올랐어. 웃음, 다툼, 배신.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어. 그게 필요했던 과정이었어. 진실을 깨닫기 위해 그는 일어나 집으로 걸었어. 앞으로 나아가자.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불빛이 반겼어. 민주는 커피를 다시 타서 창가에 앉았어. 한강의 물이 끝없이 흘렀어. 그의 삶도 그랬어. 민주는 새 클라이언트를 만났어. 카페에서 미팅을 하며 전략 컨설팅으로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했어. 클라이언트가 경험이 풍부하시네요 라고 칭찬했어. 민주는 그동안 배운 게 많아요 라고 대답하며 웃었어. 미팅 후 은호와 통화했어. 형님, 성공적이었어요? 은호가 물었어. 민주는 응, 잘 됐어. 다음 주에 세부 계획 짜자. 저녁에 집에서 요리를 했어. 스테이크를 구워 먹으며 와인을 따랐어. 혼자서도 괜찮아. 시간이 흘러 민준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어. 은호가 형님, 축하해요. 이게 우리 첫 합작이라고 말하며 맥주를 건넸어. 민주는 내 덕분이야. 계속 해보자라고 대답했어. 그날 밤 한강을 보며 민주는 생각했어. 자유가 이런 거구나. 더 이상 거짓에 얽매이지 않고 사는 삶. 그는 노트북을 열고 새 계획을 적었어. 다음 목표, 해외 클라이언트. 겨울이 다가왔어. 민주는 아파트 창가에 앉아 눈이 내리는 한강을 봤어. 커피 잔을 쥐고 한 모금 마셨어. 이게 내 삶이야. 그는 핸드폰을 들고 은호에게 메시지 보냈어. 내일 점심 어때? 은호가 좋아요, 형님. 라고 답했어. 민주는 미소 지었어. 새 친구, 새 일, 새 자유. 모든 게 앞을 향해 흘렀어. 민주는 산책로에서 자전거를 탔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 기분 좋네. 그는 멈춰서서 한강을 내려다봤어. 물이 세차게 흘렀어. 그의 마음도 그랬어. 과거를 뒤로 하고 앞으로. 그는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했어.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강해 보였어. 이제 시작이야. 그 후 민준의 삶은 안정됐어. 매일 한강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일에 몰두했어. 은호와의 파트너십이 커졌어. 형님, 우리 회사 차려요? 은호가 제안했어. 민주는 생각해 볼게라고 대답하며 웃었어. 저녁에 한강 둔치에서 산책하며 민주는 바람을 느꼈어.
자유의 맛. 그는 벤치에 앉아 물을 봤어. 항상 앞으로 그의 눈빛에 희망이 스며들었어.